이강 이상의 날개, 아주 유명한 소설이야. 원래 이 작품 있잖아, 남편으로 나오는 서술자 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가 있잖아, 사실은 아내한테 거의 기생하다시피 하다가 기생, 빌부터 산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종과 명령의 관계야. 아내는 사실은 부정한 짓을 하지. 뭐 예를 들면 그 아내가 손님이 오면 나는 밖으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제적 문제를 아내가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내의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무기력하게. 여기 계속 전부 다 그거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데 이 소설을 보면은 내용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부부의 어떤 관계가 아니잖아. 게다가 여기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 의식의 흐름 들어봤지? 자동기술법. 그러니까 어떤 인과적이고 논리적인 거 없이 생각이 마음대로 펼쳐지는 거야. 여긴 지금 무의식적인 생각, 즉 무기력에서 비롯된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좀 어려워. 알았어? 자신의 모습, 존재에 관한 얘기, 정상적이진 않지? 자, 그럼 내용 봐볼까? 그렇건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아내는 내게는 옷을 주지 않았다. 자, 여기 까맣게 칠한 부분, 이런 거 유념하면서 보는 거예요. 아내가 있잖아, 내게는 옷을 주지 않았대. 그러면 생각해봐. 아내가 옷을 안 주면 내가 원래 일반적으로 하면 내가 찾아서 입는 거고 내가 사서 입는 거잖아. 자, 입고 있는 골덴 양복 한 벌이 내 자리옷이요 통상복이요 나들이 옷을 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거. 골덴 양복 한 벌이 잠자리 쓰는 잠옷도 되고, 그 다음에 일상복도 되고요, 나들이 할 때 입는 외출복도 되고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하이넥 스웨터 한 조각 4철 동안, 4개철이면 1년 내내 이거 입고 있는 거지. 나의 네이다. 속옷, 위에서 자리옷은 잠잘 때 입는 옷이지만 내복이잖아, 내복. 내복은 하이넥 스웨터가 하나 있는데 이거 가지고 1년 내내 내의 속옷으로 입고 있다고. 골덴 양복 한 벌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것들은 하나같이 다 빛이 검다. 빛이 검다? 그냥 양복으로 얘기해 볼게. 빛이 검은 건, 자, 빨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지저분하다는 뜻도 되겠어. 더럽다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일상적으로 옷이 이거밖에 없다는 것은 의복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 자, 그런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 빛이 검다. 그것은 내 짐작 같아서, 즉 빨래를 될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자, 그러니까 검정색이면 안 빨아도 티가 안 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내 짐작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허리와 두 가랑이 세 군데 다 고무밴드를 끼워서 부드러운 사루마다를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자, 나는 사루마다가 뭔지 모르니까 확인 좀 해볼게. 사루마다가 일본의 남성용 속바지, 허리에서 허벅지까지 덮은 속옷. 자, 그게 하루마다, 사루마다. 그러면 어디야? 허리하고 두 가랑이에 다 고무밴드를 끼워서 입은 속옷 사루마다를 입고 아무 군소리 없이 그냥 옷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자, 어느덧 손수건만 해줬던 볕이, 자, 이거는 아주 작았던 햇볕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볕이 나갔는데 아내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방이 있어. 방이요? 이 나가 거주하는 방에는 있잖아,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딱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겠지만 아내 있는 방에 가가지고 아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 있지. 그거 갖고 장난을 쳐. 뭐 화장품도 있고 뭐 돋보기로다가 뭐 이렇게 뭐 태우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아내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야. 나는 요만한 일에도 좀 피곤하고 왜? 이유가 뭘까? 무기력이지. 아내가 나갔다가 안 들어와도 피곤하대. 무기력.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에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갔다. 자, 둘이 부부인데 내 방, 네 방이 어디 있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구조가. 내 방은 침침하다. 깜깜해.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잔다. 이게 굳이 하는 일이 집에서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한 번도 거둔 적이 없단다.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럼 안 오는 적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나 또 전신이 까칠까칠하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아예 잠을 못 자. 그런 때는 아무 제목으로 제목 하나를 골라서 연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떠올려서 생각하는 거지.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하였고 논문도 많이 썼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고 잠이 안 오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시도 많이 지었다. 이게 뭐야? 연구였어. 연구.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 것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서 철철 넘치는 그 흐느흐느한 공기에 다 비누처럼 풀어져서 온데간데 없고 그냥 생각으로 끝난 거야. 한참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 헝겊이나 메밀 껍질로 딩딩찬 한 덩어리 베개와도 같은 한 벌 신경이었을 뿐이고 하였다.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베개와도 같은. 봐봐, 한잠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 헝겊이나 메밀 껍질로 딩딩찬 베개를 설명한 거 지금. 속이 무명 헝겊이나 메밀 껍질로 딩딩찬 게 바로 베개거든. 그리고 그것과 한 벌 짝이란 말 짝. 신경이었을 뿐이고 하였다.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도 싫었다. 방에 빈대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내 방에는 겨울에도 몇 마리씩의 빈대가 끊이지 않고 나왔다. 싫어하는데 여기 빈대가 나온 거지. 내 근심이었다면 오직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이었을 거다. 정말로 무기력하지.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저 걱정한다는 근심 걱정은 빈대 걱정이야. 그게 싫었기 때문에 겨울에도 나왔어. 나는 빈대에게 물려서 가려운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었다. 쓰라리다. 그것은 그윽한 쾌감에 틀림없었다. 오히려 쾌감이라서 나는 혼곤히 잠이 든다. 나는 그런 이불 속에 사색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 바로 무기력이라는 얘기야. 내게는 그럴 필요가 대체 없었다. 왜? 아내가 다 알아서 해주고 아내가 시킨 대로 하면 돼. 돈도 아내가 버는 거고 나는 아내가 돈 벌 때 자리를 피해주기만 하면 돼. 뭐 이런 거야. 만일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을 궁리해 내었을 경우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나는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나는 꾸지람이 무서웠다기보다는 성가셨기 때문에 궁리를 안 하는 거야. 뭐 자기 합리화지, 그지? 내가 제법 한 사람의 사회인 자격으로 일을 해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소를 듣는 것도 나는 가장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는 것이 좋았다. 이게 지금 자기 합리화라고 했는데 그냥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순응하고 적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될 수만 있으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도 싶었다. 스스로 요거는 무의미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지.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 자, 스스러웠다. 무슨 뜻이야? 수줍고 부끄러운 느낌이 있다. 부끄럽다라는 얘기지. 인간 사회가. 생활이 또 부끄럽고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있잖아.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여기에 전혀 적응을 못했어. 그 다음에 아내가 시키는 명령,
거기에 복종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어. 적극적으로 생각조차 안 해. 이거는 무기력한 나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면 1920년대 막 이러니까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 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경성역까지 갔다. 자, 경성역은 내부에 부부끼리 생활하는 가정이 있었잖아. 이런 이상한 관계, 비정상적인 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나의 어떤 액션, 행동이란 말이야. 외출이라고.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스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대. 입맛이 써서 입가심하고 싶어서 커피 떠오른 거지.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으로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걸 그때야 깨달았다. 아, 또 아득하였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멈멈거리면서 어쩔 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배회할 뿐이었다. 목적 없으니까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쏟았는지 하나도 몰라.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 백화점 옥상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시간이 거의 대낮이었어. 나는 거기서 아무데나 주저앉아 내 자라온 26회를 회고해. 이거 26살이라는 얘기잖아. 몽롱한 기억 속에서 이렇다 할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삶의 의미가 전혀 없었단 말이야. 무기력으로 살아온 게 26회라는 뜻이야. 제목을 붙일 수 없고 제목도 불고 나오지 않는 얘기는 떠오른 게 없단 말이야.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봤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었느냐?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 싫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의욕도 없는 거야.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존재를 인식하기도 어려웠다. 허리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를 쳐다보고 있어서 금붕어. 흐느적 되는 금붕어.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금붕어를 보고선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 자신의 존재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런 대상, 자기보다 한참 떨어지는 금붕어를 보고도 자신의 처지,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는 거야. 내리비치는 5월 햇살의 금붕어들은 그릇 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냈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요를 헤어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다. 등허리가 따뜻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B 부분이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서 뒤에 보면 이제 자살하거든. 여기 회탁의 허리라고 나오는데 이게 뿌옇게 희미하게 마치 신비롭고 뭐랄까 비현실적인 것들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아. 그게 이제 금붕어가 막 지느러미를 늘어뜨리고 하늘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것 같아. 회탁의 허리를 내다보았다.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그러면 자신의 피곤한 생활은 그런 느낌이야. 금붕어의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리고 있는 거야. 자신의 생활은 허비적거리는 모습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이 엉겨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야. 움짝달싹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다. 섞여 들어가야만 한다. 라고 생각한 거야. 지금 옥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밑에 있는 거리란 말이야. 나서서 나는 문득 또 이런 생각을 해봤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봤어. 이 발길은 뭘까? 예를 들면 삶의 발길도 좋고 인생의 방향이라고도 좋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이라도 좋고 점점점이야. 모를 거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떨어졌다. 앞에 딱 나타나는 거야. 아스피린, 아달린. 자, 아스피린은 이건 진통제 겸 해열제잖아. 아달린은 뭐야? 이거는 정신과에서 먹는 약이라고. 알았니? 근데
근데 아내가 준 약을 먹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스피린이라고 했는데 아스피린이 아닌 것 같아. 아달린을 준 것 같아. 아달린이 정신병 약이니까, 정신과 약이니까 지금 앞에 보이는 회타겨울이 그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야 지금.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아내는 아스피린을 줬다고 하고 나는 아내가 아달린을 먹인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아닐 것 같아.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자, 뭐라고?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뭐야? 아내가 정량 이상으로 혹은 아달린을 먹였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유가 없으니까. 그럴 이유가.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우면서 도적질을, 계집질을 하였나? 그건 정말 아니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이거 옛날에 수능에 한번 나왔는데 이거 한자로 바꾸면 파행이야. 파행. 쩔뚝쩔뚝 걷다. 파행. 발이 안 맞는 부부 같아. 내나 아내나 제 거동이 논리를 붙일 필요는 없다. 그렇지. 부부관계는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거기다 이성적으로 왜 그랬을까? 나를 먹였을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붙일 필요는 없어. 변화하고 해석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절뚝 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아내하고 맞지 않더라도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고, 구구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부부는 그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발이 안 맞아? 그럼 안 맞은 대로 걸어가면 된다.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만은 분간하기 어려서 지금 가야 되나 집으로? 아니면 여기 가지 않고 어떻게 할까? 그럼 어디로 갈까? 막 이러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은 결국 아내한테 돌아가야 되는 게 집이고 거기 가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겠지. 아니면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때 뚜하고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내 활개는 이게 팔다리 이렇게 몸을 확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린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 대리석, 지폐, 잉크 부글부글 끓고 이렇게 보이면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렇게 느꼈단 말이야. 그야말로 현란한 극한의 정오다. 사이렌 울리면서 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부분이야. 이것도 비현실지, 그지? 나는 불현듯이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 왜 그러냐? 날개, 겨드랑이 날개, 거기가 가렵대. 오늘은 없는 이 날개, 지금 현재는 없지. 이 날개가 없다는 건 뭘까? 날 수 없다. 날 수 없다는 거는 이 서술자 나의 상태를 보면 뭐야? 가장으로서 역할도 못한다.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다. 아무런 역할, 의미도 없다. 존재감도 없다. 아내가 시킨 대로 살아간다. 뭐 이런 거야. 날개가 없다는 거. 머릿속으로 희망과 야심이 다 지워진 페이지가 딕셔너리 사전 넘어가듯이 번뜩인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희망도 야심도 아무것도 없어. 열정도 없어. 다 빈 백지로 넘어가 생각이.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날개야. 아까 나왔었지. 인공의 날개.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잖아.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결국 무기력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거고, 결국은 자신의 모습과 뭐 이런 걸 한다면 박제가 되어버린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멈춰버려서 꽉 날개가 다시 돋아서 그런 어떤 의욕적이고 뭐 활기차고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거고, 날개가 가진 상징성을 알아뒀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 소설 한번 문제 한번 볼까?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A와 B. A가 뭐냐면, A 부분 봐봐. A는 여기 있다. 뭐라고? 이불 속에서 궁리하고 하나도 남은 게 없네. 무의미한 인간이야. 나는 좀 뭘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
요게 가의 내용이잖아. 그지? A의 내용. B의 내용은 뭐야? 허리를 굽혀서 지금 미스컷이 그 위에서 본 거잖아. 그지? 지느러미 자신의 무의미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피곤한 생활, 현재의 삶이지. 그지? 흐느흐느 허비적거렸어. 마치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 되잖아. 자, A는 자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성찰. 인간관계 아니고 맞지? 그지? 인간관계 아니잖아. 관찰을 통해서 환기하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서술하고 있다. 관찰도 아니야 이것도.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타인의 관계 속에서 인물 느끼는 위기감. 이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건 자기 무기력은 자기와의 관계란 말이야. 알았니? 그 다음에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 사회적 존재감도 절대로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A는 자신의 삶의 그렇지.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 부끄럽다. 서먹서먹하다. 인물의 내면의식. 이럴 때 이걸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지 맘대로 막 쓰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외부 세계의 자극에 대한 주관적인 식. 그렇지. 누가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서 회탁의 거리를 봤는데 금붕어가 지느러미를 흔적거리면서 그렇게 보이냐고.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한 거니까 주관적인 인식이라고 봐야 되겠지. 3번이 정답이네. A는 사회적 관계 전혀 아니고요. 그 다음에 B는 사회와 유리된 채 개인적인 삶을 몰두하고 있는 인간의 욕망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A는 가공의 상황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인물의 상상은 나왔는데 그거는 잠이 안 올 때 자기가 논문도 쓰고 시도 쓰고 그런 상상을 했지 가공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고.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는 반복된 일상에 대한 인물의 소회를 서술하고 있다. 반복된 일상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삶이고 흔적거리는 삶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해석은 이거야. 주관적인 인식이라는 거. 회탁의 거리니까 뿌연 거리잖아. 만약에 여기 내가 아까 빠진 것 같은데 미스코시 백화점에서 옥상에서 이렇게 날자 한번 날자거나 이 자살하는 마지막 장면 전에 인간의 심리는 굉장히 불안정했을 거야. 그리고 회탁의 거리라고 한 거 보니까 막 비가 오는 상황일 수도 있어. 그때 떠오르는 게 금붕어가 막 지느러미 흔들거리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실제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자아분열상이 바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신의 삶의 방식,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의욕을 상실한 삶에 대한 내면의식이고 부끄럽다, 창피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기억 봐봐. 기억이 뭔가 볼게. 기억은 아마 집일 가능성이 크겠지? 그치, 내 방. 내 방 나왔어? 내 방이 나의 아지트 같은 거야. 아내가 내 방에 들어오지도 않아. 알았니? 자기가 아내 방에 가서 놀러 가는 건 한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막 이런 거야. 막 아내의 물건들을 만지고, 아내가 벗어놓은 옷이 있거든? 벗어놓은 옷을 보면서 야한 상상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내 방이고, 고립된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니은 어딨냐? 니은이 어딨어? 회탁의 거리. 그러면 이건 외부잖아, 바깥에. 그러면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서의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 내 방이라면 그래도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외부란 말이야, 알았니? 동시에 이 외부에 나오는 것은 전체 내용을 따져보면 아내가 돈을 벌는 시간에 피해주는 거야, 자리를. 자, 그럼 공통점 뭘까? 다양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새로운 도약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생각 안 하겠지. 초월적 존재에 의해 신에게 의지하는 거 아니지. 정답 2번이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벗어나지 못하는 공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공간. 자, 생각해봐. 외부에 나왔다는 건 내 방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나온 거잖아. 그지? 막 사이렌 소리 나고 그런 거. 근데 이 외부에 나와 있는 것도 역시 무기력함을 발견하는 공간이야. 아내가 경제적 부분을 담당하고 나는 전혀 도움을 못 준다는 거. 도움 주는 게
아내가 손님이 왔을 때 자리를 피해주는 거. 그럼 자리를 피해주면 외부에 나오면 뭐해? 오히려 더 무기력함을 느끼겠지, 그지? 다음에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채 외부 세계와 단절된 공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했다. 이것도 느낌상 뭐야? 뭔가 의도나 의지가 보이잖아, 그지? 구축했다는 거니까. 아니죠. 단절된 공간은 맞고. 그 다음에 상실한 삶의 의욕을 회복하기 위해. 벌써 틀렸어. 이거는 1번하고 똑같이 틀렸어. 도약이나 회복이나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거야. 전혀 아니라고. 알았어? 자, 그 다음에 A부터 E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볼까? A 한번 불러봐. 자, 그럼 A가 빛이 검다라는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소재의 속성을 통해서 옷빛이 검다는 얘기야. 나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이지. 굳이 얘기한다면 옷이 한 벌밖에 없고요. 세타, 네일로 쓰는 게 사계절 입는 거고요. 빨지 않아. 빨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는 게 바로 검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았니? 부정적인 상황, 옷을 깨끗이 세탁해서 입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거 맞았고. 2번,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당황하는 나의 모습이 제시됐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자, B 한번 볼게. B.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상황인가 볼까? B. A는 아까 빛이 검다였고 B는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나왔으니까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경성역에 나왔는데 돈이 없는 거야. 커피 마시려고 그랬는데. 커피 마실 돈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하려는 행동을 할 수 없잖아. 얼빠진 사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상치 못한 거지, 그지? 당연히 돈이 있는 줄 알고 커피를 마시려고 한 거고 돈이 없으니까 당황한 거지, 그지? 당황 맞았지요. 자, 그 다음에 과거의 삶을 떠올리기에 두려울 정도로 괴로운 나의 내면의식이 있다. 과거의 삶을 떠올리기 두렵대. 자, 12번 볼래? 정말 과거의 삶을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 할 아무 제목도 불거져 오지 않았다라고 했잖아. 아무 제목도 특별하게 기억나거나 특별하게 뚜렷한 의지로, 의지, 여기 무의지니까 의지적으로 살았던, 아주 열심히 살았던 게 하나도 안 떠오른다는 얘기야. 두려울 정도로 괴로운 게 아니고요. 열심히 살았던, 의지를 다 발휘했던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D. 나의 상념 속의 아내의 행동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바로 아내의 머리가 앞에 나타난 거지. 아내와 관련된 거야. 맞았고. 5번. 나가 현재 삶의 방식과 상이한 방식으로 살았던 과거의 경험. 옛날엔 날개가 있었으면 날아다녔지. 지금은 날개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날아다니지 못할 거 아니야. 날아다니는 것과 이거는 아까 지금 금방 얘기했대. 의지적이고 자기가 뭔가 주체적이고 이렇게 살았을 텐데 날개가 없으니까 이 말은 무기력하고 무의지,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니까 상반된 방식으로 살았던 과거의 경험이 바로 날개가 달렸던 상황이고 지금은 그 흔적밖에 없다. 정답은 3번이 해석이 틀린 거다. 자, 4번으로 볼까?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거다. 에릭 프롬은 자 이제 심리학으로 가죠. 외부 세계로부터 느끼는 고독, 외부 세계로 느끼는 고독, 무력감을 주는 불안. 사람들은 이로부터 도피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지배하거나 이에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 무기력의 탈출을 여기 나는 아내에 대한 복종으로 귀결된다. 알았지? 특히 복종의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을 비하하고요. 타인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야. 어떤 결단이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그러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결단을 못 내리고 책임도 못 지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불안이나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을 얻고자 한다. 딱 여기 나온 나의 어떤 모습이지, 그지? 그래서 이들은 외부의 것에 대해서 지극히 수동적이고요. 수용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복종은 도피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직면한 문제 근본적인 해결은 낼 수 없다. 이들의 자아와
이들이 의존하고 있는 힘 사이에 근본적인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뭐하고? 자아하고 이들의 자아와 이들이 의존하고 있는 힘. 그러면 아내에 복종하고 있으니까 나의 무기력한 자아와 아내가 이렇게 명령하고 시키는 거 대립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복종이 아니라 직면한 문제는 스스로 자아가 해결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줘요. 물론 부정한 돈이지만 나중에 이상심리를 보이잖아. 아내가 몸을 팔아서 번 돈을 남편은 나한테 준단 말이야. 이렇게 생활하는 거야. 아까 기생이란 말이 그거거든. 근데 이 나가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화장실에 다 버려. 이중적이잖아, 이중적. 그지? 받았는데 이건 아무래도 받으면 안 되는 돈, 아내의 부정한 돈, 그래서 화장실에다 갖다 버린단 말이야. 이런 내용도 있어. 이러한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충동을 갖게 된다. 즉, 자꾸 벗어났죠. 이러한 충동을 느끼며 의존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수용지향적인 인간에서 의존하다가 생산지향적인 인간으로 발전하게 된다. 계속 무기력하게 살지는 않는다. 자, 그럼 봐봐. 아내는 내게 옷을 주지 않았다. 나는 받는 거고, 나는 반드시 아내와 의논해야 되지요. 그럼 뭐야? 지금 나온 대로. 의존적 관계, 복종의 대상이 바로 나라는 뜻이잖아. 그지? 맞았지, 그지? 위에 해석하고 똑같아. 그 다음에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적극적인 궁리하는 법이 없다. 전부 다 외부의 것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야. 적극적인 거 아무것도 안 해. 아무 소리, 투정, 비판 이런 거 안 한다고. 자, 3번. 나는 요만한 일에도 좀 피곤해. 영 잠이 오지 않은 적도 있어. 표현을 통해 나는 외부 세계로 느끼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에 노력했음. No. 왜 피곤한 줄 알아? 무기력해서. 왜 잠이 오지 않는 줄 알아? 이게 또 무기력이야.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외부 세계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집까지 포함한다면 나의 내면하고 집이라는 내부야, 내부. 알았니? 그리고 여기 무슨 노력했기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야, 절대로. 알았어? 노력해서 피곤하면 뭔가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휘받지 않는 절름발이. 나아가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존재하는 힘, 아내 사이에 근본적인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자각한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한 번만 날아보자꾸나. 이거는 수용지향적 인간이었다가 정말 과거에 날개 있었던 생산지형으로 지향적인 인간으로 발전하고 싶은 충동, 그래서 선택한 게 자살이었다. 아니? 이렇게 수용지향적에서 생산지향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데 위에 그 보기에 보면 에릭 프롬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수용지향성에서 생산지향성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발전한 거야? 근데 발전하려는 의도 시도야. 근데 선택 방법이 틀렸지, 그지? 자살이니까. 그러면 더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란 뜻이야. 죽어야지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 죽어야지만 수용지향에서 생산지향으로 바뀔 수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 알겠지? 미안해. 정답은 그래서 3번은 저 피곤이 무슨 노력해서 한 피곤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기력 맨 마지막 부분만 요거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